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볍게 한번 작업 좀 설명을 했는데 대충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요? 네,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었죠. 뭐 데이터베이스 보통 이제 DB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DB 다들 흔하게 듣는 이야기들이죠. 예, 그래서 DB 데이터베이스의 약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DB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통합 관리되는 정보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통합 관리. 이 관리하는 이유는 뭐죠? 데이터를 우리가 보관하고 정리하는 이유는 그걸 쉽게 찾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모아만 놓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쉽게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이 직접 검색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뭐 엑셀에다 함수를 설정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즉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DBMS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는 뭐 오라클 또는 인포믹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인포믹스는 옛날 회사가 돼버렸지만 또 이거 말고도 뭐 MySQL, MSSQL, 뭐 마리아DB, 또 파이어폭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엄밀하게 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 않고 DBMS라는 말을 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의 집합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DBMS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빅데이터란 말이거든요. 빅데이터도 일종의 뭐 상업적인 용어로 아니 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강조하고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그런 뭐 글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이 빅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랑 틀린 점이 뭐냐? 요거만 좀 구분을 하면 빅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을 포함한 데이터들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통합 관리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기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잘 정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필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중에 키가 되는 중복이 되지 않는 아주 유니크한 부분의 어떤 데이터인데 그걸 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다양한 IoT, IoT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으로 묶이면서 그 전자기기 내 다양한 센서 또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워낙 다양한 기기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딱 보기 좋게 정돈하는 그런 기능이 좀 그런 거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형성해주는 기술들이 발전이 됐는데 그런 걸 갖다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는 빅데이터 구축 기술 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통칭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사람만 데이터를 예전에는 만들어냈었는데 IoT 기기들이 센서가 달린 다양한 IoT 기기들이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또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요구되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예측 일기예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질병을 분석한다든지 질병의 확산을 분석하겠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잘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DBM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능적으로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든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그걸 AI,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 빅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보다 이제 더 범위를 넓혀서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도 포함한 이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제대로 지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일종의 상식이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습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엑셀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틀은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거의. 그런데 100% 동일한 건 아닙니까? 엑셀에서는 이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내에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데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형태를 좀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엑셀은 좀 오래된 거죠.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들러엎고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엑셀은 사용자의 데이터 입력, 사용자의 입력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쓰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록이라는 거죠. 뭐 수집한 정보를 행과 열로 이루어진 목록으로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된 걸 엑셀에서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응되는 용어들이 기존 데이터베이스하고 엑셀에 쓰는 용어하고 좀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데이터의 집합 군을 이야기하거든요. 또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람들의 데이터, 개별적인 서로 중복되지 않는 요소로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 이런 걸 목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엄밀하게는 이게 큰 목록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에 대한 거, 한 종류에 대한 건 행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그 행으로 구성된 건 또 세분화시켜 보면 그 속에 열로 구분이 돼서 모여 있죠. 이런 것들이 집합을 이루게 되면 그게 목록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걸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그 소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으로 엑셀에서 한 줄이라고 얘기하는 걸 레코드라고 이야기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용어는 좀 조금 차이 또 확장시키거나 또 축소시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듯이 일단 제목이 있죠. 이게 이제 필드 데이터의 라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여기에 선수명 하면 선수명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보가 밑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요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사람의 요 정보를 열 또는 레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 또는 레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가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이번 겸해서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요.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엑셀에서는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예,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목록 있죠. 목록은 레코드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레코드가 뭐지? 이렇게 한 사람의 정보, 독립된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하나의 정보, 그리고 각 레코드는 하나의 행으로 저장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의 행은 하나 이상의 열로 구성이 된다. 여기 보면 사원 번호, 이름, 직급, 부서명, 급여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의 정보, 즉 열이 들어간다는 걸 필드라고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야기하고요. 열 제목을 필드 이름이라고 한다. 위에 있는 사원 번호, 이름, 직급, 부서명, 급여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이 정확한 표현 요거만 좀 조금 아리까리했던 거고요. 한 목록 내 열 제목은 서로 달라야 한다. 즉 이것들은 동일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키가 돼서 어떤 구분자가 되는 거죠. 사원 번호들, 이름들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또 이름이 또 나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 제목은 서로 다 달라야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워크시트 내 다른 정보로부터 최소한 한 개의 빈 행과 하나의 빈 열, 테이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워크시트 내에는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게 여기라든지 이쪽 끝에 빈칸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묶음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묶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빈 칸이나 빈 줄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록 내에는 빈 행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빈칸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빈 줄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다른 테이블이 된다는 거죠. 즉 다른 목록으로 인식되게 된다는 겁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필드명, 필드 이름, 제목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특별히 테이블에서 무조건 첫 줄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걸 안 적었다, 이걸 안 적고 그냥 직접 데이터만 적었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는 이 두 번째 줄이 제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냥 2106이라는 제목, 2106이 뭐지? 그건 모르는 일 있죠. 사용자가 주어진 데이터가 실제 제목을 달지 않고 제목 없이 데이터만 집어넣었다면 첫 번째 줄이 제목으로 동작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설명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위에는 꼭 열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나 여기에 꼭 빈 줄이나 빈 칸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이게 하나의 목록이 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빈 줄과 빈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독립적인 데이터의 모임을 우리는 목록이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정렬이었습니다. 정렬, sort라고 보통 하죠. 크기 순서대로,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겁니다. 숫자면 1, 2, 3, 4, 5, 6, 7, 8 이런 크기 순서, 알파벳이나 한글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또 A, B, C, D 순으로 정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부서명과 이름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가 부서명이 나오면 부서명을 우선으로 정돈한 이후에 그 다음 사람의 이름으로 크기별로 정돈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부, 개발부 쭉 있는데 뭐 일단 했던 내용이고요. 이 정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자에서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죠. 그래서 정렬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열이죠. 그리고 정렬 기준을 설정하죠.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필드명이 나오죠. 이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알고 있죠? 여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윗줄이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꼭 체크해서 이걸 체크해가지고 제목으로 하게 되고요. 이걸 체크했으면 첫 줄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 어디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값 기준이냐 색깔이냐? 우리는 값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직 서식 꾸미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 내용 갖고도 정돈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정렬 기준, 둘 다 기준이네. 일반적으로는 이걸 정렬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죠. 큰 걸 앞에 놓을 거냐? 오름차순이면 작은 게 앞에 오는 거죠. 내림차순이면 큰 게 앞에 오고 작은 게 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고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부서명과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가 나왔을 때 여기 부서명을 여기 부서명 어디 갔냐? 부서명을 먼저 선택해 이거 그냥 정돈을 하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 추가적 기준이 필요하면 기준 추가하게 되면 여기 줄이 한 줄 삽입이 되면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했습니다. 기억하죠? 오래전이라 기억 못하나? 추석? 네, 오케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이런 것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랑도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수식으로도 처리가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요령이 있죠. 검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다,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따라 대상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서울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배웠던 거고요. average, sum, 또 count if, sum if 이런 것도 학습을 했었었죠. 함수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것은 앞에 D자가 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average, 평균을 구하죠. count, 개수를 해야 있죠. max,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는데 앞에 함수명 앞에 D자가 들어간 순간에는 이건 데이터베이스구나. 특정한 목록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뒤에 내용만 그러니까 D자를 띄워놓고 보면은 사전적 의미로 무슨 작업인지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 첫 번째가 D로 시작이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죠?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거 샘플 하나만 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목록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다가 그 목록 중에서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조건에 맞는 걸 고르고 싶다 그거거든요.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그 함수 마법사를 쓰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모르면 무조건 함수 마법사 쓰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는 수식 입력창 옆에 보면 왼쪽 편에 fx라고 적혀 있죠. 예, 데이터를 함수를 입력하다 그걸 눌러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누르고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 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터리아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어느 데이터의 대상, 데이터 대상 중에 키가 되는 거, 어느 걸 기준으로 찾을 건지 계산할 건지, 그리고 크리터리아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본적인 사항들이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상품명이 세탁기인 것만 골라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서 여기다 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라는 거네요. A2에서 D8, A2면 여기인데 D8이면 여기네요. 목록의 범위네. 이걸 가지고서 제목을 뺀 거죠. 여기서 D2를 기준으로, D2면은 D2 뭐가 잘못 적었나 내가? A, B, C, D 여기인데 요거네.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라 그 소리죠. 잠깐 착각했어요. 그리고 맨 맞을 기준은 요 맨 뒤에다 적어주죠. F4에서 F5번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하려는 평균의 값들은 판매 수량의 평균이야 그 소린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요 D2란 소리죠. 그리고 그 조건은 요게 필드 이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되죠. 상품명 란에 세탁기라고 들어있는 걸 모두 찾아서 요 자리에다가 합을 구한다. 평균 어떻게 하죠? 에버리지라고 했죠. 그걸 표시해 줘 그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데이터에 어느 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 조건 어떤 조건 이 어느 것과 일치하는 거 아까 검색이라고 그랬죠. 요 조건과 일치하는 걸 찾아서 계산해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계산의 기준은 판매 수량. 여기 데이터의 범위가 아니죠. 우리가 V룩업, H룩업 할 때도 기억나죠? 뭐랑 연결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로 시작이 되고 조건이라는 항목이 꼭 들어간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실제로 설명할 것들, 수업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렬, 데이터베이스 함수,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앞에 정리를 해준 거고요. 이번 시간은 데이터 필드, 부분합, 표 서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 좀 나도 편의를 도모하려고 일종의 영상 또는 강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짧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실시간, 현재 시점으로 제작이 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전에 내가 관리하는 강의 자료를 좀 편집해서 집어넣습니다. 얼굴의 표정, 복장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두 번째, 데이터 필드와 부분합, 표 서식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기능이 데이터 필터입니다. 필터가 뭔지도 알죠? 필터. 집에 다들 필터 가지고 있죠? 필터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공기청정기 필터,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에 이런 거름망 있잖아요. 채라고도 하고요. 이게 다 필터죠. 뭔가 걸러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목록에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걸 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목록 중에서 영업부에 근무하는 사람만 골라줘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필터 걸러내는 거 거름막. 이런 채 있지. 이 필터에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자동 필터는 자동으로 하는 거, 고급 필터는 좋은 건가 보지. 고급이 들어가면 좀 조건 설정이 좀 까다롭다는 거겠죠. 그 밖에 자동은 그냥 마우스만 틱틱 누르면 나오는 거. 그렇게 연결져 생각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거를 나한테는 보여주지만 그중에 골라서 그 결과만 제공을 했는데, 필터는 그것만 골라서 결과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만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아까 그 어떤 값을 구했을 때 그거에 대단한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네. 그래서 훨씬 좋습니다. 지금 뭐 한다고요? 필터 기능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터. 먼저 자동 필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정렬 연습할 때 그 해당하는 버튼에 보면 그 밑에 필터란 말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다가 넘어갔거든요. 홈탭에서 오른쪽 끝에 가보면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정렬과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확장하면 필터인데 요걸 딱 확장시키면 네 번째쯤인가 필터라 요 기능 쓰겠다는 거예요. 필터의 기능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공조롭고 적혀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열 머리글에 화살표를 클릭하여 데이터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데이터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즉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고른 기준에 맞는 것만 보겠다. 보겠답니다. 보겠다 그겁니다. 레코드들만 검색. 레코드면 한 줄이잖아. 줄 단위로 검색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똑같은 건데 그것 그 버튼 필터 기능 동작하는데 아까는 소트하고 같이 있으니까 누르고 따라 내려가야 하니까 귀찮으면 여기서 데이터 탭을 누르고서 보면 필터라고 단독 버튼이 있습니다. 단독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죠. 설명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똑같은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해도 됩니다. 자기 편하게 누르면 됩니다. 화면 조그맣게 해놨으면 끝까지 가기 싫으면 데이터 클릭하면 하여간 데이터를 정돈하고 소트하고 필터링하고 다 데이터에 들어있거든요. 요 메뉴에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모양 아이콘도 깔때기네. 그 걸음막 같이 생겼구나. 오케이. 데이터 필터를 동작하는 버튼 설명했습니다. 앞 시간도 또 빡빡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말은들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행해 봅시다.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 한 거지? 데이터 필드를 한번 지정해 본 겁니다. 어떻게 지정을 한 거지? 일단 데이터 필드에다 여기다 이것도 범위 지정 안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현재 내 저기 선택한 셀이 여기인데 그냥 필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찡 하고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된 끝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으로 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표시가 되죠. 와 이거 뭐지? 조건을 설정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거 다 이름 지정했잖아요. 그냥 이거 누르면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쭉 정돈해서 보여줍니다. 소트 해가지고 가나다 순 중복 없이 그거 보고서 골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야 고급 필터는 진짜 좋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일반 자동 필터 다시 끄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꺼집니다. 한번 껐다 켰다 해봐요. 괜찮아. 오케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갖고 자동 필터 설정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케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속에 마우스가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필터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 역삼각형 필터가 적용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적용된 게 없죠. 필터 적용이 됐다는 거. 여기서 이제 내가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운동명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럼 밑으로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이 화면이 제시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 그 데이터가 쭉 정돈돼서 나옵니다. 중복성 없이 쭉 정돈된 게 나옵니다. 즉 체크되어 있는 게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특정 것만 고르면 고른 것만 나옵니다. 고르고 바로 나오는 고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나오게 되죠. 진짜 쉽지 않아요? 위치하고 필터 누르고 어디에서 목록 선택하고 목록의 위치만 하고 필터라고 누르면 뿅 하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눌러서 조건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다 지워버리고 띡띡 모두 선택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온오프 되거든. 토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꺼버리고서 여기 테니스만 체크를 했습니다. 테니스만. 그리고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화면에는 이렇게 운동명이 테니스인 것만 표시가 됩니다. 진짜 재밌어. 좋아.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은 금방 봤겠지만 여기에 보면 필터에 사용자가 어떤 필터링 조건을 선택한 경우는 지금 역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이 찍혀 있으면 어떤 값이 적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2개, 3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걸러진 거에서 엔드 조건이죠. 걸러진 것 중에 또 이 조건도 많아요. 둘 다 만족하는 애들만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자동 필터 너무 쉬워요. 띡띡띡띡 눌러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실수도 안 하게 되죠. 있는 게 미리 여기 목록이 제시가 되니까 여기서 골라만 주게 되죠. 진짜 엑셀 잘 만들었어요. 자동 필터 단계별로 좀 보여줬고요. 꼭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에 깔린 엑셀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필터를 해제하는 방법이거든요. 필터를 해제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필터 버튼 다시 한번 누르면 되고요. 혹시라도 해제가 잘 되지 않으면 필터 옆에 지우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필터만 제거,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고 지금 적용된 설정 기능이 있을 경우 그것만 딱 풀어주는 기능이 합니다.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 지우기 버튼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한 필터를 해제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지우기 버튼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까 해보세요. 설정되고 지우기니까 간단하게. 지금 데이터 필터 기능, 자동 필터 기능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 필터 기능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산된 결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자동 필터 실습해봐야죠. 자동 필터 적용하기. 앞에서 배운 자동 필터 설정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에다가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내가 뭐 지정한 사항은 없거든요. 자동 필터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 뭐 볼까, 뭐 카드 가맹점은 카드 종류별로 사용 지역별로 자동 필터 적용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상황 직접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나한테 제출할 때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해야 될 거고요.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저장을 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보내줘야 돼요. 내가 파일을 열어보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예, 데이터 필터 적용하기. 이번에 고급 필터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 아까 걸로도 만족하는데 우리는 그 밖에 또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동 필터보다 복잡한 기준을 사용하여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다. 워크시트 조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 뭐야 이게? 조건 범위? 아, 우리 먼저 했었던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보면 크리터리아 해갖고 이렇게 설정해 준 거 있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이니까 좀 귀찮게 하는군요. 예, 그걸 갖다 조건 범위라고 하는데 조건 범위는 조건을 명시한 영역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의 행으로 뭐 이렇게 말이 길어. 2개 이상 행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는 제목, 하나는 데이터, 찾고자 하는 데이터겠죠. 목록이 필터링된 후에 조건 범위 가려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록이 필터링 된 후에도 조건 범위가 가려지지 않도록 목록 위나 또는 오른쪽에 하는 게 좋다 이 소리네요. 이거는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목록이 많을 때 지금 이거는 이 필터링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록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조건식을 적게 되면 지금 보이는 건 이건데 이게 갑자기 목록이 길어서 이만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화면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다 해가지고 좀 편하게 보라는 거죠. 제목 있는 근처에다 놓으라는 거죠. 제목 있는 근처에다. 위에다 놓는 게 제일 편해요. 오른쪽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위에다 놓으면 위 제목 부분은 늘 고정 상태로 유지하면서 밑에 목록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좋다.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고 있네. 알았어. 경험에 우러나서 한 얘기니까요. 가능하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쓰기 좋아요. 고급 필터 계속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수행하려면은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필터 버튼만 누르고 끝났잖아요. 필터 옆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요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복잡한 조건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옵션을 고급 필터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뭐 설명 여러가지 나와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목록에 또는 목록 오른쪽에 고급 필터 적용할 열 제목들을 입력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조건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목록 위에 또는 목록 외에 고급 필터 적용할 열 제목을 입력하고
열 제목 아래 필터 조건을 입력하고 말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목록 내 이메일 셀을 클릭한 다음에 요까지가 조건 설정이고요. 이거는 필터 적용이에요. 오케이. 말을 어렵게 했네. 요 1, 2번이 새로운 건데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하면서 크리테리어 지정하는 걸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때도 익숙하지 않았죠. 예, 단계별로 한번 실행하면서 살펴봅시다. 예, 고급 필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는 바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게 고급 필터 창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아닌가? 뭐 그놈이 그놈이겠지 뭐. 예.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는 똑같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필드는 없고 여기에 크리테리어네. 얘는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거니까 필드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뿐이죠. 특이한 게 있다면 다른 장소로 복사한 기능도 있네.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일단 기본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위에다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제목 가까운데 요 위쪽에다 하는 게 제일 사용해야 좋습니다. 여기다 크리테리어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여러 개 안 되나? 안 해봤죠 우리? 여러 개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실습 파일을 열어가지고 꼭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 조건을 설정한 경우 그 조건에 맞도록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계산을 합니다. 기본은 다 동일하구만. 오케이. 어쨌든 일단 목록 범위는 목록을 전체 선택을 해주고 조건 범위를 선택할 때는 이게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잘 전체 영역을 잡아줘야 됩니다. 요거 전체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위에는 제목이 들어갈 거고 밑에는 데이터,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서 확인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가 있고요. 부서명 지정하고 영업부, 직급의 사원 이렇게 집었습니다. 이거를 따로 놨습니다. 원래 데이터 쓴 거 아닙니다. 따로. 얘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 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범위, 주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영업부하고 사원인 사람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고급 필터는 요 창을 쓰는 거. 오케이.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죠. 이런 거 직접 해봅시다. 잘 되겠죠? 잘 돼야 할 텐데. 뭐 이렇게 화면 내용이 많어. 이건 아까 거랑 좀 틀린 걸 갖다 놨네요. 데이터 적은 걸로 했어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걸 밑에 놨어요. 데이터가 적어서 밑에 놨습니다. 이게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그리고 고급 필터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 리본에서 툴바에서 눌러주면 되죠. 필터 옆에 고급 필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창이 제시가 되죠. 이 창에다가 현재 위치 필터 하고요. 목록 범위는 이거죠. 이거 지정해주면 제목 빼고 지정합니다. 조건 범위가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이건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A12부터 D13까지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A부터 D까지 오고 12가 14 밑에 한 줄이 포함이 돼야 돼요. 밑에 한 줄이 포함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는 어떤 데이터인지 아래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 다음에 OK 한번 눌러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로 제목만 있는 상태로 OK 누르면 뿅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똑같잖아. 왜 똑같죠? 필터 안 줬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 데이터가 표시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거 확인했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넣으면 맞은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는 이미 데이터는 준비가 되고 요 아래쪽에다가 똑같은 겁니다. 아래쪽 동부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 옆에 고급 필터 버튼을 눌러서 얘를 불러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해 줘요. 아,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갑니다. 오, 동부라고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즉 이 값이 들어갔을 경우 고급 필터 적용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데이터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여기 줄 번호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감춰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1, 2, 3, 4, 5, 6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 8도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감춰 놓은 겁니다. 데이터가 진짜 사라진 거 아닙니다. 감춘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매장명이 동부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조건을 직접 입력해서 또는 여러 개의 조건을 입력해서 쓸 수 있는 필터가 고급 필터입니다. 조건 설정하는 방법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요 밑에 요걸 쓴다는 게 좀 애매한데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조건.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랑 틀리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틀리게 필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결과만 보여줬지, 연산 합, 뭐 최대값 최소값 이것만 보여줬는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만 보여줘. 데이터만 보여주면 어떡하지? 거기서 마우스를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나중에 필터가 바뀌면 그럼 결과 또 틀려지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터는 걸러내는 거니까, 걸러낸다고 해서 구분은 되겠지만 원래 있는 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결시켜 생각하면 됩니다. 고급 필터 조건 설정. 조건 설정은 좀 귀찮은 일이야. 오케이. 예, 어떤 설정. 또 하나, 이 고급 필터는 내가 여기 조건 필드에다 값 놓잖아. 이걸 바꿀 때마다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역삼각형에서 설정한 대로 바로바로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고급 필터는 그렇지 않아요.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 창을 열었을 때만 적용이 돼요. 열어서 호키 누르면 그때 그 기준으로만 딱 적용해서 뿌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창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건 창 내용 아무리 바꿔봤자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정된 걸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나 이거 해서 동부만 봤는데 됐어. 이거 지우고 원래 거 다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걸 지우면 되나? 지우고 다시 들어가서 또 눌러야 되나? 그러면 돼요. 근데 귀찮죠. 그럴 때 필터에 들어가면 지우기 버튼이 있죠. 지우기 버튼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고급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필터링된 값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툴바에 들어가서 필터의 지우기 버튼을 눌러주면 원래 데이터가 다 살아납니다. 즉 필터를 꺼버립니다. 고급 필터 지우기, 지우기 누르면 된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고급 필터 설정된 거 지우는 방법은 여기 들어가서 지우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로.